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50대와 60대를 위해 마련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의 빈집이 1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복지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배당주 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본회의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9월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처리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의 8월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8월 24일 국회 논의의 시작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 세부안에 대해 합의하기는커녕 견해차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애초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놓고는 민주당 의원의 34% 안과 바른미래당 의원의 50% 안으로 갈렸지만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를 한도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중 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넣고 금융위가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야 한다는 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 내 이견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영선, 박용진, 재윤경 등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구난방인 상황입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고령 사회로 가면서 일할 의욕은 여전히 넘치는데 직장에서 밀려나는 5, 60대들이 많습니다. 신중년이라 불리는데요. 정부가 이들 신중년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것을 주요 일자리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호응을 끌고 있는데 실상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은 16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회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건 5, 6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일자리 대책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나서는 사회 흐름을 반영했다며 고용부가 지난 27일 야심차게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주요 골자인 데다 지원 기간마저 짧은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지원금 줄이는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 유지가 일단 보장이 되고 사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추가적으로는 보장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직종이랑 기술 기능 직종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전부라고 사실 거의 보셔도 되고요.
또 취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신기술에 대한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고용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고용장려금 형태가 1위이고 직업훈련 등은 비중이 작은데 정부가 보여주기 좋은 현금 지원 방식에 매몰되기보다 부작용을 적극 해소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역량 강화 및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전국에서 비어있는 채로 방치된 집이 1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와 정비사업 좌초 등을 이유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전에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불이 꺼진 빈집은 총 126만 5천 가구. 서울에도 빈집이 9만 3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1년 넘게 전기와 수도 등을 쓰지 않는 악성 빈집은 2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고령화와 구도심 세태 등으로 빈집은 늘어나는 상황. 장기간 내버려두면 주변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오늘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가 어떻게 보면 서울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주요한 난제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까지 빈집뱅크를 만들어 빈집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료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도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 신혼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강북권 빈집을 사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이 배당주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보합을 이어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 펀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주, 그리고 실적에 비해 배당이 적어 배당이 늘 가능성이 큰 종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자금이 유입된 것은 배당주 펀드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지수 펀드를 포함한 인덱스 주식형 펀드에서는 무려 589억 원이 빠져나갔고 중소형주 펀드에서도 51억 원이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배당주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배당권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 명부가 닫히는 매년 6월과 12월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당주가 때 아닌 인기를 누리는 것은 증시 부진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성공하고 미중 무역 갈등도 완화 조짐을 보이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2,30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아직 추세적 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금은 중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은 3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 수준으로 2.4%인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낮은 것도 배당주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배당주에 자금이 몰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현금 배당액 예상치는 약 31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주와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 배당 증가율이 낮아 배당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근간은 중소기업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기술 혁신을 통해 경기 불황을 이겨내고 국내 고용 창출과 수출을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이 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량 키패드를 알아서 골라내는 검사 장비. 사람의 육안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분당 30개 정도의 불량품을 찾아냅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술 혁신 대전은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서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중소기업과 기술 인재들의 노고를 취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선 협력사 혁신지원 공로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임팩 최욱일 대표가 최고상인 금탑 산업훈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팩은 60세 개 협력사의 품질혁신 지원을 통해 불량률 57%를 감소시키고 매출 14%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장비업체 디셈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173곳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함께 많은 인재를 채용을 하고 또 그 수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에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ما از کشور ایران آمدیم برای بازدید همین نمایشگاه که از تکنولوژی کره استفاده بکنیم برای جوانای ایران ما مثل جوانایی که اینجا دارن فعالیت میکنن.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다대 면접보다는 1대1로 면접 보는 게 집중적으로 조금 담당자님이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취준생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올해 처음 마련된 인재채용관에서는 96개 중소기업이 하반기 채용 수요를 공개 모집하고 이틀간 현장 면접으로 10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완전 충전하면 400km 넘게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코나 EV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하면 짧은 주행거리가 단점이었는데 이를 극복한 겁니다. 완충 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고 경기권 거주자라면 평일 출퇴근도 충전 없이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가평까지 약 180km 구간을 정창신 기자가 타봤습니다. 시동을 걸자 소음과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코나 EV. 전기 모터만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데 힘에 붙이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저소음으로 정말 정숙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충된 상태인데 계기판에 찍힌 주행 가능 거리는 426km. 400km가 넘는 주행거리 덕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주행이 가능하고 수원까지는 5회 왕복할 수 있습니다.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주말에 충전해두면 평일에 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실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어봉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버튼식 기어 레버가 장착돼 있어 처음 사용할 땐 어색했지만 적응하고 나니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 엑셀을 밟으니 가속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 150kW, 즉 204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시속 170km를 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이 패들 시프트는 보통 기어를 변속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이용됩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길 때마다 회생 제동량이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차의 감속도가 증가합니다. 회생 제동 단계가 높을수록 주행 중 엑셀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급속으로 하면 75분이 소요됩니다. 장거리 주행 시엔 미리 완충해놔야 하고 이동 중 충전할 일이 생기면 완충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2차 가격은 프리미엄 4,850만 원, 모던 4,650만 원으로 여기에 정부 보조금 1,2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500만 원을 빼면 프리미엄 3,150만 원, 모던 2,9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이나 출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조합이 잠자고 있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은 1,356억 원에 달합니다. 상호금융조합은 매년 1분기에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배당금 및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개별 조합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쌓인 겁니다.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 사실과 환급 방법 등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각 중앙회와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급 안내 포스터를 조합 영업점에 걸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분기 중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상호금융 권역에 한해 미지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고객은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 일시의 집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송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뽑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습니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뽑혔습니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10월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노사는 전 영업정과 부서에서 주 52시간제를 하기 위해 근무 형태 개선과 제도 도입 및 보완, 새로운 근로문화 정립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연장 근무가 많은 영업정과 부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채용도 검토합니다. 영업점에선 아침 회의를 없애고 이미 시행 중인 PC 오프제와 대체 휴일제 개선에 더해 탄력 근로제도 할 예정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리은행의 기업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개발업체 GTG 웰니스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한 이후 2015년 코넥스에 상장한 GTG 웰니스는 뷰티 헬스케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다음 달 21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 전문 업체용 미용 의료기기의 B2B 판매, 개인용 뷰티 헬스케어 관련 상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획부터 연구, 브랜드 개발,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일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 55개국에 285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GTG 웰니스는 지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평균 47.7%씩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지난 2015년 이후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엔 57.1%까지 늘어났습니다. 김태현 GTG 웰니스 대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전문 미용 의료 산업의 확대에 따라 GTG 웰니스가 성장할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공모 자금을 통해 다양한 개인용 및 전문가용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TG 웰니스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9,000원에서 9,800원이며 다음 달 4일에서 5일 수요 예측을 거쳐 12일에서 13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일부 간편 조리 소스류 제품에 나트륨이 과다 포함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스류 32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의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권장량의 50%를 초과했습니다. 나트륨이 가장 많은 제품은 고기 양념 제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6번째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 면상뇌증이 발견돼 우리 정부가 검역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 실시하고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과 홍콩,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개국의 외화증권 결제 수수료를 평균 12% 인하합니다. 일본에 대한 수수료 인하폭이 25%로 가장 높고 미국이 1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탁원은 연간 약 5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3일에서 25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아울러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 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학입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서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모레 가을 장마가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지역별 강수 집중 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시간당 3-4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후 주요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모레 토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50에서 100mm, 최고 200mm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에 40에서 80, 많은 곳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는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새벽 한때,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과 전북은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경남과 전남,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모든 해상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저녁부터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이번 가을 장마처럼 오랜 기간 이어지는 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초반처럼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는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